여러분, 오늘은 진보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것에 대해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젊은 보수가 많이 성장했죠. 이들은 솔직히 가진 게 없고 지킬 것도 없습니다. 기득권과 비교해서는 명성도, 재산도, 권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현재 보수로 자청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기득권의 권력을 하나라도 뺏어서 자기에게 채워 넣어야 하고 그것을 지향하는 진보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데 뭐 보수는 항상 뺏기기만 하고 피해자여야 되고 샌드백이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뭐 보수는 항상 세금을 뭐 최대한 낮추고 임금도 낮추고 그런 식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구조로 어떻게 보면 진보와 보수 그리고 가진 것과 없는 자들이 끝없이 뺏고 빼앗기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돈이 없고 가진 게 없는 젊은이들은 상식적으로 진보의 편에 서야 된다, 뭐 이런 게 뭐 통념이자 자연스러운 관념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젊은이들이 보수의 위치에 섰다는 거, 우리가 아무리 힘을 합쳐도 그 기득권의 힘을 격파할 수는 없다.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좌파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오합지졸로 흩어져서 싸울 거고 힘을 합치지도 못할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만들어낸 결론입니다. 결국 좌파가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들은 뭐 의미 없는 싸움을 지속하기보다는 현실과 타협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뭐 차라리 기득권을 지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내자,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정치 깡패처럼 토사구팽 당하거나 낙수효과에 물 한 방울 못 마실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좌파 편에 서서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보다야 그냥 수도꼭지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물 한 방울 기다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좌파에 대한 염증이나 불신, 이런 감정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었겠죠. 아무튼 이 젊은 보수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서 지킬 것이 없어도 젊은이들이 보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분명히 이들도 충분히 보수의 미래를 이끌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좌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사회주의에 정통해야 된다. 그리고 학생운동, 노동운동 했던 전력과 이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득권과 자본주의를 혐오해야 된다. 뭐 이런 게 기본 소양으로 인식되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86 용태 이런 것도 이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젊은 부들처럼 이 진보들도 이렇게 변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좌파면 당연히 운동권이어야 되고 뭐 노동운동 했어야 되고 뭐 자동반사처럼 막시즘 얘기하면 무슨 줄줄 읊거나 항상 북한에 오냐오냐 하고 뭐 친북 이런 기조를 항상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처럼 뭐 자본주의를 더 좋아하고 뭐 막시즘 따위 하나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북한에게 친하게 지내야 된다기보다는 북한을 이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좌파가 될 자격도 없는 겁니까?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80년대 감성으로다가요, 그 뭐 반재벌, 노조, 학생운동 이런 식의 포커스를 둔다면, 그렇다면 그들의 정치의 방향 그리고 그들의 지원하는 행태도 뭐 반재벌이라든지 노조, 학생 이런 쪽에 편중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는 뭐 학생이나 노조 이외에도 수많은 그거보다 더한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중에는 동성애자 같은 소수의 그룹도 있을 것이고, 뭐 극빈층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 같은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의 그룹, 또한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가정이 분열된 한부모 가정들이나 뭐 사금융 한번 잘못 썼다가 평생 빚에 허덕이는 젊은 청년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쨌든 학비가 무시 못할 수준이긴 하더라도 그래도 학교 졸업 이후에는 고졸보다는 더 나은 직장이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최소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노조들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들이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힘들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야 될 좌파 입장으로서 그들보다 더 약자들, 그러니까 노조도 못 만들고 학교도 좋은 학교 졸업 못해서 비정규직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더 약자들이 있음을 좌파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이제 진보 좌파가 대변해야 될 계층은 더 이상 뭐 80년대처럼 괴롭힘 당하는 노동자들이나 어린 학생 뭐 이런 계층이 더 이상 아닙니다. 제가 말했던 정말 가난한 사람들, 고졸 출신, 그리고 극빈층, 월급 뭐 150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좌파들이 대변해야 될 계층이에요. 혹시 좌파에 이쪽 출신이 한 명이라도 나와서 활약하고 있긴 합니까? 뭐 사금융 때문에 인생을 홀라당 날려먹을 뻔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취업이 안 돼서 전전긍긍하는 백수, 혹은 이혼 등으로 가정이 분열된 한부모 가정 출신
사실 저분들 뭐 유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뭐 인생에서 자이든 타이든 항상 실패만 하고 오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뭐 진보 쪽에서도 이런 실패자들, 하류계층들 뭐 정치적으로 데려와서 어디다 써먹을지 모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보 계층에서도 배운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는 진보 가치에, 그 진보 세력의, 진보 진영의 사회적 약자가 없습니다. 과거에서도 뭐 대학교 나오지 않았으면 학생운동 하기도 어려웠겠지만, 그때는 그래도 노동자 출신에 배운 게 없어도 학생운동, 노동운동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것도 불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은 좌파도 금수저여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낡고 변한 게 없고 변하기 싫어한다, 이런 거는 보통 보수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요즘 저는 생각해보면 좌파들도 보수 못지않게 변하기 싫어하고 변화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오히려 더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이게 젊은 보수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진짜 사회적 약자들은 뭐 그들이 대변하는 학생운동, 뭐 노조 이런 게 아니라 불우한 환경 속에서 나고 자란, 정말 돈도 없고 그리고 취업도 안 되는 백수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바로 우린데, 진보라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면서 우리에겐 관심이 없냐, 일베들이 자주 쓰는 논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너네는 왜 박정희 개라고 욕하면서 우리는 왜 김대중 개 욕을 못하게 하나. 요즘 저는 좌파인데 뭐 재벌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 재벌은 꼭 필요해, 이렇게 말을 하고 싶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그리고 좌파들에게 공격당하지 않을지 한두 번씩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저는 인터넷의 우파들이 나는 최저시급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 자신의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면 뭐 최소한 돌 던지진 않습니다. 뭐 보수의 주요 담론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인터넷에 제가 보는 보수의 지지자들은 그 정도의 포용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북한의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도 언제나 한미 동맹을 강조했고, 확실한 비핵화 없이는 절대 북한을 섣불리 받아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당론도 뭐 과거 핵실험을 했을 당시에 진보와 한 목소리로 북한을 비난하기도 했었고요. 그에 반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자주 보는 진보 세력의 지지자들은 좀 다릅니다. 자신들이 존경하는 좌파 정치인들의 비난을 원천 차단하고, 그리고 반대로 자신들이 싫어하는 우파 정치인을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진보들의 행태,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욕해도 되지만 노 대통령, 김 대통령은 절대 욕하면 안 된다. 박 대통령은 잘못했고 노 대통령은 억울하고. 과거 보수 세력이 똑같이 했죠. 너네들은 절대 박정희 대통령 욕하지 마, 그리고 김대중이 북한에 퍼주지만 않았어도. 뭐 이게 보복 심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수가 당할 차례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점은 보수들은 이런 전후 사정 같은 거, 이런 과거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 진보의 그 이중적인 행태, 그거 자체가 싫어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새로운 젊은 보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현재 진보는 당은 쇄신하고 있고 정권은 점점 새로운 생각으로 무장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미래를 이끌 그들의 지지자들은 보수적이고 구시대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반대로 보수는 당은 썩어가고 있지만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변화에 굉장히 포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합리적이고 유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의 미래를 나름 기대하고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현재 젊은 보수가 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뭐 정치인들보다는 주변에 뭐 유능하고 포용적인 젊은 보수 지지자들에게 많이 영향을 받았던 걸로 보이고, 실제로 젊은 보수가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도 이제 변할 차례가 됐습니다. 뭐 옛날처럼 노조 신경 쓰고 학생 신경 쓰고, 뭐 노조는 차라리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노조에 가입도 못하는 평범한 직장인들이 더 사회적 약자입니다. 아무튼 지금 시대가 변했으니 시대에 맞는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서 그들을 대변하고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자신들에게 지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뭐 취업이 안 된다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정치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듣고 끝나는 그런 정치가 되지 말고요. 어차피 지금 진보 세력에게는 겪어보지 못할, 그러니까 공감하지 못할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 실제로 공감이 불가능한 진보 입장에서 그들을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이고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현재의 진보 진영에서 현재 진짜 사회적 약자인 취업 못하는 계층들을 대변해 줄 수 없다면 그들을 끌어들여서
민주당 담론의 지지자들, 그 스피커로 만들게 해야 됩니다. 뭐 운동권 아니어도 되고 막시는 몰라도 돼요. 북한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아도 되고 자본주의를 사랑해도 됩니다. 그저 단지 보수와 함께 맞서 싸울 수만 있다면 진보에 있어서 한 팀인 겁니다. 진보가 만약 그걸 손 놓고 있는다면 현재의 유튜브처럼 사회적 약자는 보수 세력의 스피커가 되고 말 겁니다.